워낙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지도를 펼쳐놓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업데이트해드리고 또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 이스라엘 vs 이란 대결로 보여줬던 이 전쟁이 점점 다른 플레이어들이 많이 가담을 하는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어저께 발표가 나온 것은 여기가 예멘입니다.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있어요. 이란이 키워주는 저항의 축입니다. 그게 바로 시아파 벨트라는 건데 이라크에도 민병대가 있고 이란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에도 헤즈볼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마스가 있고 팔레스타인에, 얘네들 합쳐서 초승달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어제 정식적으로 참전을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이제 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멘이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고 여기 바로 밑에 전 세계 원유의 1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 세계 석유 20%가 지나가죠. 35%가 여기 지나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닫은 것만으로도 전 세계 유가가 날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여기까지 후티 반군이 닫아버리면 2차 쇼크가 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유럽과 대한민국의 무역로가 바로 이 홍해 아닙니까? 그죠? 수에즈운하 지나가 율로 지나가는데 여기를 닫아버리면은 수출로가 막혀요. 그럼 저 밑에 있는 남아프리카를 돌아가야 됩니다. 또는 유럽에서 오는 게 수입이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멘이 까불기 시작하면 이제 사우디가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예멘이 참전한다니까 사우디도 이제 참전한다는 뉴스가 나오죠. 왜냐하면 시아파입니다. 여기 후티 반군이. 근데 사우디는 수니파예요. 수니파와 시아파는 서로 2단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2단인 이란만으로도 골치 아픈데 밑에 있는 후티가 또 까분다. 근데 여기에 이제 홍해를 닫아버리면 후티 반군이 사우디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나갈 데가 없어요. 지금 호르무즈 협도 닫았잖아요. 그나마 가스 파이프라인을 서부 쪽으로 연결해서 밑으로 빼고 있었는데 이거를 닫아버리면 사우디로 고립됩니다. 사우디도 지금 참전 카드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고, 여기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발 빼게 되버리면은 UAE 같은 경우는 앞으로 깡패 이란한테 시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국가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이란을 쓸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란 후티 반군 얘네들 미사일 같은 거 부품 보면은 북한 거만 있습니다. 까보면은 한국만 써 있어요. 자, 근데 사우디랑 UAE는 어떤 무기 쓰죠? 우리나라 무기 씁니다. 천무, 천궁 이런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나 좋으나 여기 중동 안에서도 무기 대결만 봐도 이게 남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럼 여기 우크라이나 또 왜 들어왔냐? 지금 이 중동 국가들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적어도 드론만큼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 노하우랑 좋은 드론이 많이 없어요, 중동에.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란제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스팅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기술 및 인력 지원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중동한테. 근데 최근에 사우디에 나가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가 포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동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무너지게 되면 뭐 바다로 못 나오죠, 그죠? 북극에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란과 함께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이란이 이제 미국한테 넘어가 버리면은 유가를 높게 컨트롤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유가 컨트롤을 러시아가 마음껏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북한과 벨라루스를 서로 연결시켜서 철의 장막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동 전쟁의 양상이 지금도 확전으로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미국이 지상전을 통해서 끊어내지 않으면은 이게 전쟁의 범위가 더욱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베네수엘라도 못 도와줬어요. 마두로 잡혀갔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중재국으로서 뭐 나서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러시아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국으로 터키가 나서고 파키스탄이 나서고 이런 것 자체가 외교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푸틴의 힘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오는 게 시진핑이 지금 이란한테 엄청나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란이 쓰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 같은 것도 비밀리에 중국에서 공수해주고 있다라는 최근에 분석 칼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하나둘씩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좌표를 어떻게 정확하게 찍었나, 중국의 위성이 돌아다니면서 좌표를 찍어주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란 전쟁이라는 이름을 불리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UAE, 사우디, 중국, 북한이 가담한 전 지구적인 전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자, 그럼 이란의 지금 마지막 카드는 뭐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신에 통행료를 받겠다. 한 배당 30억을 받겠다. 그러면은 1년에 막 150조를 벌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용납할 수 없다. 지상전은 없다. 다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장기전이 안 될 것이다. 곧 철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쟁 수행 방식을 다 드러냈죠.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상전이 진짜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내포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루비오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압박 카드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하고 핵시설을 파괴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점령하는 거,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미국 중부사령부가 며칠 전에 공개한 것인데 최근에 중동에 도착한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미 해병대 사진입니다. 그래서
곧 투입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공수부대가 오고 캘리포니아에서도 해병대가 출발을 해서 7,000명이 집결하고 있고 추가 파병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 군대가 와서 뭘 할 것이냐? 이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섬들을 점령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이 쓸 수 있는 마지막 교섭 카드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도 다시 회복하고 나스닥도 회복하고 이란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커트함으로써 항복을 받아내는 작전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와중에 이란 내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무장을 한 민병대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규군이죠, 그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나가는 차를 보고 총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병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정부 활동 홍보를 위해서 일부러 촬영까지 봉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지금 이란 혁명수비군도 자금줄이 끊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이란 편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하메네이 사진을 불태우는 반정부 구호도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이란의 반격도 존재합니다. 사우디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렸는데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두바이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기지도 공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CFR이라고 하는 외교위원회죠, 그죠? 한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외교를 움직이는. 여기에 최근에 칼럼이 올라왔는데 러시아도 걱정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서 러시아가 이득을 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걱정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중동 내 입지로 줄어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동 내에서 여러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특히 냉전 시기에 소련과 90년대 2000년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오래 치르면서 미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AI 준비,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등 미래 전쟁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술에도 지금 투자가 뒤처지는 상황이라서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최근에 러시아가 60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벌어들이는 족족 돈을 전부 다 전쟁에다 꼬라박기 때문에 인플레도 오고 있고 생산시설도 박살나고 있고 인력도 많이 모자란 상황. 요번에 이란이 무너지게 되면 러시아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후티 반군이 참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바로 바브 엘만데브라는 해협을 장악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치명타가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할 때 일로 지나가는데도 여기 막혀버리게 되면은 코스피 작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율 상승, 무역지수 하락, 제조업 하락, 줄도산 이런 쪽으로 더 이제 위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후티 반군이 쓰는 미사일 중에 북한의 조품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은 중동에 있는 모든 악의 축의 무기와 부품을 다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에서 반미 그룹들은 전부 다 북한 무기를 씁니다. 그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란. 근데 중동 내에 있는 친미 국가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무기 써요. 윤석열 대통령 때 천무, 천궁 이런 게 수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국가들이 이익이 걸렸지만은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너도 참전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 안 하니까 이틀 전에 프랑스에서 조현이가 G7 국가들 플러스 주요 국가들이 외무장관 회의를 했는데 마르코 루비오랑 딱 짧은 인사하고 아예 대화도 못했대요. 조현이 거기 왜 갔겠어요? 빌려 갔겠죠. 이번에 우리가 참전 안 하더라도 좀 살려달라. 근데 그 얘기하러 갔는데 루비오 장관이 그냥 인사만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나중에 이재명한테 엄청나게 큰 청구서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UAE는 왜 지금 참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란이 때려서 주변 국가들이 이제 다친 피해 현황이에요. 제일 최근 거. UAE 피해 현황이 제일 큰데 정유시설이 12곳이 파괴가 됐습니다. 호텔 이런 데가 6곳 파괴가 되었고 군사시설 8곳 파괴, 교통물류 16곳 파괴. 호르무즈 역 제일 앞에 있는 게 UAE이기 때문에 대놓고 엄청 때리는 겁니다. 게다가 UAE가 중동 내에 있는 이 금융 허브이기 때문에 여기를 때리고 계속 때려가지고 국제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제 유가에 타격을 줘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 그만하자라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란이 이번에 잘못 건드린 게 뭐냐면은 중동 국가들은 어차피 뒤가 없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게 중동 국가들은 출생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럼 사우디의 고민은 뭐냐면은 반세기 동안에는 석유로 돈을 벌어서 잘 살았다면은 젊은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려면은 금융의 허브가 돼야 되고 관광의 허브가 돼야 되고 자유로운 국가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지금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안 되겠지만은 이슬람권이라서 그 턴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혹시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정리 못 하잖아요. 그럼 이란은 중동과 유럽을 다 때릴 수 있는 ICBM 갖고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들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석유 수출도 잘 안 돼. 이란 때문에. 위험해진 이 나라의 금융과 관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오겠냐고요. 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핵 리스크 때문에 잘 투자 안 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월가에. 그래서 사우디랑 UAE랑 반 이란의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차피 지금 매듭을 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90% 정도만 다 작살 내놓으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랑 UAE 이런 데는 새로운 중동 구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처럼 싸우지 말자. 이란만 없애버리고 중동판 EU를 만들자. 그 구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UAE나 이런 데도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요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UAE가 타격받은 거 보십시오. 부유층 외국인들 전부 다 도망갔죠. 그죠? 그래서 이란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CFR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칼럼을 냈는데 걸프 국가들의 지도자는 이란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트럼프로 하여금 이 전쟁을 이기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기사를 싣고 있죠. CFR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비판을 받아요. 기득권이다, 뭐 딥스테이트라 비판을 받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워싱턴의 외교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제 매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요약을 제가 아까 했는데 중동 국가들을 이란이 이렇게 좁혀면은 유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정유 시설이 파괴가 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얘기해 줄 줄 알았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이번 기회에 이란을 좀 손봐달라는 쪽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카타르, 사우디, UAE 같은 경우는 경제 변형을 위해서 야심찬 노력을 해왔다. 이들은 전 세계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길 원하는데 AI 분야도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란이 계속해서 이 지역을 위협을 하면은 이 사업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란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다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 와중에 이제 미국의 E3 조기 경보기가 파괴가 됐어요. 이 사진이 일단은 AI가 조작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팩트는 사우디 안에 있는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이 파괴가 됐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란이 미사일이 다 파괴됐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사우디에 있는 E3 조기 경보기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냐? 이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충족하는 건 바로 중국과 러시아죠.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냐? 러시아랑 중국이 위성 정보를 줍니다. 미사일이 어디서 났냐? 높은 확률로 중국에서 부품이 공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그런 배송 트랙 같은 게 다 이제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칼럼들이 나오죠. 그죠? 아틀랜틱 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안보 싱크탱크가 있는데 기사를 읽어보면은 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는 거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여러 언론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의외로 이란 전쟁이 발발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돕지 않는다. 겁먹었냐? 뭐 그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이 전문가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그건 틀렸고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과 북한을 뭐라고 표현하죠? 크링크로 표현하죠. 그죠?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 근데 얘네가 서방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데 도와탔기 때문에 몰래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회피의 축, Axis of Evasion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공급망을 통해서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폭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미-이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 vs 크링크 전쟁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2021년에 중국과 이란이 포괄적인 동맹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미사일 날리는 데 필요한 연료, 미사일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물질, 부품 북한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온다. 그 다음에 이란제 드론에서 쓰이는 더 발전된 부품 같은 것들 중국에서 온다. 그 다음에 중국의 위성이 이란이 전쟁할 때에 정확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위성 정보를 제공한다. 그게 바로 포괄적인 동맹이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일본과 미국과 함께 맺은 그게 포괄적 동맹은 뭐냐? 이거를 상회하는 더욱더 적극적인 동맹입니다. AI 네트워크 동맹, 미사일 동맹, 그 다음에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대만 유사시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빌드업된 위기라는 거죠. 안보적 위기. 미국이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를 통해서 이란에 들어가는 드론 부품을 제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드론 설계에는 여전히 서방 부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품들은 주로 중국산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미사일과 방공망을 다 깼다고 했는데 근데도 또 뭐가 나와서 계속 때리잖아요. 어디서 오냐? 중국과 러시아가 몰래 이걸 엄청나게 배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뒤가 없어요. 베네수엘라 이미 끝났고 이란까지 미국한테 넘어가면은 중국은 태평양 전쟁 직전에 일본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의 노동자들이 계속 반정부 시위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이 한 달, 두 달만 버텨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가 드론을 엄청나게 많이 공유하는데 미국의 전쟁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중국이 만약에 이 업그레이드된 이란제 드론을 갖고 날린다면 어디까지 오는가? 일단은 일본 본토 다 때릴 수 있습니다. 괌을 비롯한 주요 기지들 다 때릴 수 있어요. 미군 기지를. 만약에 북한이 드론을 날렸을 때 사정거리는 여기까지 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안에 갇혀 있으면은 중동 안에서 일어난 일 같은데 미국의 국방부나 전쟁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미국 대 크링크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중요한 것은 한반도랑 일본이 이걸 얼마나 억제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게 지금 중요한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도 평화 드립 치면서 북한이랑 절대 안 싸우겠다 뭐 그러고 자빠졌죠. 자, 그럼 핵심적으로 중국이 지금 이란에게 주고 있는 도움은 뭐냐? 가장 심각한 겁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에 스탈링크가 도움을 줬죠. 근데 그 스탈링크를 불능시킬 때에 중국산 무기가 사용됐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국산 위성이 날아다니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의 위치를 다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가지고 뜨문뜨문 맞추는 거죠. 이 전쟁을 지저분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중국이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특히 또 이란이 쓰는 미사일 및 폭발물에 쓰이는 화학 물질도 중국에서 온다. 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밀리면은 중국이 돕는 이란한테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기면은 중국 심장부까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뭐 한국에 다 보도가 나온 바고요. 시간의 문제이지 이란 정권은 무조건 붕괴됩니다. 그 목적이 중국 붕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쟁의 성격이 중국과의 대리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